개장전 성공 전략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번에 많이 찾았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의 이창환 부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는 저희가 이제 광복절로 인해서 휴장이었었고요. 그래서 모시지 못했고 오늘 또 이렇게 마주했는데 어제 또 에코프로 BM 뭐 이런 2차 전지 쪽에서 이들 중심으로 또 시세가 나와줬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취해야 될지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전략을 기다리실 것 같아요. 답변 부탁드릴게요. 원래 이제 기존 전략은 이제 8월 말에 휴스퀴즈가 나와서 8월 이제 30일 종가로 MSCI 지수 네. 그 수급이 들어오니까 8월 말쯤이 아마 이제 단기 고점 나오지 않겠냐고 생각을 했었는데 좀 휴스퀴즈가 좀 뭐 1차로 먼저 터져가지고 일단 단기 고점이 이제 그 7월 26일에 일단 1차 성공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8월 말에 굳이 비중 축소할 이유가 없어서 그냥 끌고 가는 전략으로 일단 말씀드리겠고요. 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구간에서 이제 에코프로를 편하게 할 수 있는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신규 관점에서는 일단 먼저 좀 회사 공부를 먼저 하시길 계속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제 여기서 뭐 사라고 편하게 말씀을 살 수 있지 않다는 얘기 계속 하셨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처음에 이 종목을 갖고 올 때가 61만 원이었거든요. 그럼 지금 가격도 그러면 거의 2배 가까이 수익이 난 상태인데 고점 대비해서는 3배지만은 그러니까 이제 신규로 갈 경우에는 부담이 될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보다는 매수가가 높으니까. 그러면 먼저 공부를 하셔야죠. 안 그러면은 어차피 조금만 빠지면 흔들려서 파지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먼저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의 이제 심상치 않게 외국인 수급이 심상치 않다고 좀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유는 5월 말에 이제 FTSE, ET100과 ET50 지수의 편입 확정되고 6월 16일부터 이제 본격 지수가 들어가서 수급이 들어왔는데 사실 그때 당시만 해도 이거 FTS, ET50과 100을 추정하는 펀드가 없기 때문에 수급이 들어오지 않을 거라고 말했던 분이 대다수였는데 네. 제가 6월 달에 휴가를 일찍 갔는데 그때 당시 고객의 제보로 그 이제 FTS ET100을 추정하는 IEM이라는 유럽계 ETF를 발견했었고요. 당시에 이제 운영 자금이 2조가 넘었었습니다. 그로부터 해서 2월 16일부터 어제까지 정확하게 1조 2,072억 외국인 순매수 들어왔습니다. 많이 들어왔네요. 네, 그리고 네. 오히려 공매도는 좀 다시 늘어서 지금 8천억이 넘어갔고요. 에코프로 기준 같은 경우에 같은 기간에 어저께 기관이 400억 넘게 순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6월 16일부터 어제까지 1,189억 샀습니다. 기관은. 개인이 1조 3,472억을 순매도를 했고요. 그러니까 지금의 6월 달부터 올라온 거는 이거 외국인이 끌어올린 겁니다. 네. 그러니까 주제가 바뀐 거고요. 82만 원까지는 개인들의 수급에 의해서 올라왔고 그 이후 82만 돌파부터 153만 9천 원까지는 지금 외국인들이 한 수급이 올라간 거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되겠고 외국인이 지금 주식과 코스닥 150 선물까지 지금 매집을 한 상태고요. 에코프로는 주식 선물이 없습니다. 거래소에 승인 안 해주고 그리고 이제 시가총 2위 종목인데 지금 기관은 수급 빈집 상태가 심각한 상태고요. 특히 이제 시총 2위 종목인데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 지금 수급 굉장히 심각한 상태고 그리고 이제 8월 18일자에 나온 나온 이슈가 바로 에코프로가 FTSE 본지수 편입이 이제 그 후보군에 올랐습니다. 9월 초에 확정이고요. 네. 9월 15일에 수급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되면은 대략 이제 5조당 한 1,500억 정도니까 에코프로 지금 시총으로 보면은 1조 정도 들어오거든요. 그러면은 MSCI 그 본지수 그 지수 편입으로 인해서 수급이 8월 30일에 1조에서 1조 7천억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고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그 전에 지금 액티브 자금 먼저 들어오고 있죠. 네. 액티브 펀드 자금. 그리고 9월 초에 FTS 본지수 확정돼서 9월 15일에 1조 이상 수급이 들어오면은 9월 달에 이례적으로 FTSE와 MSCI 수급이 동시에 들어오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고요. 거기에 지금 외국인들이 강하게 지금 주식을 매집을 한 상태고 선물까지도 했습니다. 코스닥 150 선물까지도 상방으로 베팅했는데 지금 공매도가 오히려 늘었다는 거죠. 그리고 어저께 이제 21선을 강하게 돌파하는 9%대 장대 양봉이 나와서 단기 매물서까지 된 상태면은 이거 공매도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겠죠. 그리고 그러면 이제 과연 어저께 그래서 막판에 투신이 코스닥 150 선물을 2,258억을 환매수를 했습니다. 막판에 급하게 환매수였어요. 장 끝나고 맞은 30분간도 더 많이 했고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에코프로에 대한 스탠스가 바뀐 겁니다. 이거는 바뀌었고, 근데 기관이 아직 눈치를 제대로 못하고 여전히 정신 못 차려 공매도를 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가짜 뉴스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노이즈 때문에 단타 손절하거나 차익 실현한 그런
물량이 상당히 있었다고 볼 수 있겠고 제가 굉장히 주목하는 뉴스는 지난 이제 3월 31일에 언론 보도가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에코프로 BM, LG 엔솔 양극재 공급 노린다라는 기사가 3월 30일자 기사가 있었고요. 거기 내용 그대로 갖고 오게 되면은 네. 그러니까 에코프로가 원래는 이제 LG 화학에 전구체를 납품하다가 거래가 끊겼고요. 2021년도에 폐배터리 사업을 같이 합작을 하게 됩니다. LG 엔솔의 공장에 있는 폐배터리를 에코프로 CNG가 받아서 그거를 이제 폐배터리를 통해서 광물을 추출하는데 이게 지금 그 에코프로 BM이 현재 개발하고 있는 단결정 양극재가 NCMX인데 이 NCMX가 바로 에코프로 BM이 LG 에너지 솔루션 공급을 위해서 사실 개발을 한 거로 언론상에 그 뉴스상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에코프로 BM이 지금 만들고 있는 하이망간 같은 경우도 LG 엔솔의 망간리치 배터리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파우치형의 ESS 그 LFP 배터리 같은 경우도 여기에 들어가는 양극재 에코프로 BM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향후에 지금 아마 이동철 회장 재판 때문에 구속 때문에 이게 논의가 중단된 게 아닌가라는 제 개인적인 추측을 하고요. 네. 3심이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노이즈는 없을 것 같고 실제로 이제 기업 총수의 구속과 주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2013년 1월 달에 SK 최태원 회장이 구속된 이후로 SK 주가는 2년간 3.1배 상승, SK 하이닉스 주가는 8년간 6.1배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총수의 구속과 그 개별 기업의 이게 성장하는 기업의 주가와는 상관이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수주 잔고가 지금 600조가 넘은 광고로 미래에셋증권의 리포트 상으로는 되어 있는데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고 이런 캐페과학 수주 잔고 이런 걸 봤을 때 포스코 퓨처엠, LG화학, 코스모, 신소재 그리고 LNF만 가지고는 양극재가 부족합니다. LG 에코프로 BM의 도움 없이는 그런 수주 잔고를 다 쳐낼 수 없다라고 좀 판단해서 향후에 그러면 LG 에코프로 BM과 LG 에너지 솔루션 간에 대규모 계약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 입장에서는 더 좋은 거죠. BM도 좋겠지만 지금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41선 찍고선 21선 뚫었고요. 에코프로 BM과 포스코 퓨처엠 61선 터치를 하고 올라갔고 포스코 홀딩스는 21선 깨고 돌리려고 하는데 41선간의 이익이 좀 있어서 아마 포스코 홀딩스는 옆으로 좀 길 것 같습니다. 기간적으로 좀 필요한 상태고요. 네. 그리고 에코프로 BM과 포스코 퓨처엠은 이제 바닥을 치고 올렸다고 볼 수 있겠고 그 정도 보시겠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격 라인을 보니까 에코프로 100만 원, 에코프로 BM 30만 원, 포스코 퓨처엠 40만 원, 포스코 홀딩스 52만 원 라인이 일단 강력 지지 라인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지지 라인들 잘 지켜보겠고요. 말씀 주신 스토리 듣다 보니까 정말 훌쩍 가네요. 참 재밌었습니다. 그러면 짧은 코멘트 하나만 드릴게요. 이제 2차 전지 섹터 인버스 ETF가 나온다고 하잖아요. 9월 중순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일부 좀 투자 심리 위축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KB증권에서 뭐 네네네. 나온다는 건데요. 상방과 하방 ETF가 동시에 나옵니다. 이 경우는 이제 그게 이제 그 돈이 된다고 판단했겠죠. 그쵸. 그러니까 이제 상승과 하방 둘 다 본다는 거는 이제 거기에 따른 수요가 있고 그로 따른 수수료가 많이 발생한다고 하기 때문에 좀 수수료에 눈이 멀어서 좀 무리한 상품을 출시한다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인버스 지금 가는 그 초고성장주에 함부로 휘치면 안 된다는 걸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이런 인버스 상품을 내놨다고 하는 거는 뭐 자칫 거기 투자한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큰 손실을 볼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품을 출시했다 볼 수 있겠고요. 저 같으면은 그건 안 하겠고 만약에 제가 이제 KB증권에 있다 보면은 계좌 빼는 게 맞겠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 투자자 한해서. 네. 네, 알겠습니다. 2차 전지 투자자 안에서 뭐 이제 이슈가 나와서 추가적인 코멘트 한번 여쭤봤고요. 미용 의료기기 쪽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이 부분도 정말 좋은 시세를 유지하고 모멘텀 스토리 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살짝 8월 20일까지 수출을 보니 전달 대비 조금 꺾였다라는 점 그리고 많이 올랐다라는 부담은 있어요. 어찌 보십니까? 그 미용기기 쪽은 공통적인 걸 체크해 보니까 전부 다 이제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이 계속 지속 갱신이 되고 있다는 네. 게 특징이고요. 그리고 시가가 좋은 기업들은 그 기술적 그 경쟁력의 우위가 확실히 있다는 게 확인됐고, 그리고 기술적 해외 해자를 보유했기 때문에 해외 진출이 본격화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의료기기 장비뿐만 아니라 그 소모품 매출 비중이 확대가 되면서 꾸준하게 영업이익률이 올라가는 측면이 있었고, 그리고 이러한 그 미용기기, 의료기기 업체들이 확대 성장성이 좋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익률도 같이 올라가는 구조적 성장에 올라갔다고 볼 수 있겠고, 대부분 어제 이제 나왔던 리포트가 보니까 비올, 클래시스, 파마 리서치 이 정도 종목들이 남았는데 대부분 목표가 상향이 됐고 주가 자체도 추세 우상향 중이라서 저는 뭐 보유 관점에서 말씀드리겠고요. 네. 일단 7월달 수출 데이터 같은 경우에 미용 의료기기가 이제 부러질 쪽이 여전히 좋은 것 같고, 그리고
70만 달러 정도 그 수출이 나와서 뭐 전년 동월 대비해서 226% 성장이 나왔고요. 7월 달 같은 경우도 지금 브라질뿐만 아니라 일본 같은 경우도 한 40%대 성장이 나와서 남미 쪽뿐만 아니라 일본 쪽도 지금 최근에 수출이 올라가는 쪽으로 보이고 대부분 이제 브라질이나 이런 남미 쪽 수출 데이터가 좋은 기업들이 실적이 좋다라는 것들이 공통적이라서 저는 뭐 계속 들고 가셔도 좋을 것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7, 8월 추천주들 중에 AS 좀 받고 싶은 종목들 꽤 있어가지고요. TCC 스틸도 어제 뭐 이슈도 있었고 좋은 흐름이 나왔었고요. D&T, 뭐 시노펙스, 삼양식품 목표가를 거의 다 달성했습니다. TCC 스틸, 시노펙스, 삼양식품 모두 다. 그래서 이 종목들에 대해서 AS 좀 받아보고 싶은데 짧게 코멘트 주실까요? 장기주들은 신고가 찍고 나서 조정폭이 상당히 나온 다음에 어저께 돌렸기 때문에 뭐 보유 관점에서 의견 드리겠고요. 만약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리고 이제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수출 데이터가 좀 되게 좋게 나와서 제가 이제 방송에서는 2분기 실적 호조로 말씀드렸지만은 내심 서프라이즈 기대했는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휴가를 간 날 상한가 나왔거든요. 제가 그 원래 여름 휴가 징크스 중에 여름 휴가를 가게 되면은 그 추천주가 급등한다는 징크스가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어머나, 네. 첫 번째 휴가 갔을 때 6월 달 갔을 때는 2차 전지가 급등했는데 두 번째 갔을 때는 삼양식품이 일단 올라갔는데 다음 휴가 언제 가시려나요? 내심 2차 전지 기대했는데 그러고요. 그리고 그냥 휴가 가면 주가 빠집니다. 그리고 시노펙스 같은 경우는 그 말씀드리고 나서 올랐다가 다시 빠졌다가 지금 어저께 상한가 나와서 이제 수익 아마 전환됐을 텐데 어제 국내 최초로 혈액 투석이 GMP 인증 받았다는 거였고요. 이게 아마 전량 수입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 자체가 한 1조 2천억 정도인데 그거를 국산을 처음으로 성공했다는 것이고요. 서울대학교 병원과 이제 국제과제로 해서 이게 이제 GMP 인증을 받은 건데, 뭐 혈액기 투석이 11종과 그 CRT 기기 등을 관련해서 지금 국내외 그 이제 병원들과 해서 현재 판매 계획 그 물품 허가 이후에 판매 계획 중이라고 해서 조만간 매출 나올 것 같은데요. 다만 이제 어저께 상한가 나오고 추가 슈팅 나오게 되면은 뭐 좀 차익 관점에서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뭐 물론 저희 우스갯소리지만 휴가 한 번 더 가시라는 얘기도 올라오고 있네요. 자, AS 해주신 종목들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궁금했습니다. 오늘의 공략주는 무엇인가 봤더니 에코프로 HN이네요. 네, 저는 이거를 계속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매수하려면 상한가하고 매수하려면 상한가가 약간 그래가지고 좀 기다렸는데 조정이 좀 적당히 좀 나와줘서 잡을 수 있는 구간에 온 것 같고요. 지난번 이제 IR 때 그 양극재용 도가니, 양극재 도펀트, 전액, 첨가제 등의 그 전지재료 신사업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주목하는 거는 요 그 양극재 도펀트 사업이고요. 아까 제가 이제 LG 엔솔과 에코프로베인 간의 그 계약 공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이제 가능성이 있는 게 그 단결재 양극재 NCMX거든요. 요 NCMX에 들어가는 그 첨가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도펀트입니다. 이제 그걸 에코프로 HN이 한다는 것이고 그 2분기 때 그 삼성 SDI 향으로 지금 단결재 양극재 매출 비중이 15%, 3분기 때 30% 정도 로 올라가니까 100% 성장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향후에 LG 엔솔까지도 만약에 그 공급 계획이 된다 그러면은 아직은 시작 단계지만 이 양극재 도펀트가 굉장히 많이 그 급성장이 나올 것이고 그리고 에코프로 BM이라는 앞에 이제 캡티브 마켓이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성공 가능성이 높을 것이고요. 또 이제 그 전액 첨가제 같은 경우는 니슨 사업과 연결돼서 에코프로 HN과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좀 봐서 그래서 이거 좀 주목해 보자는 말씀드리겠고요. 또 이제 수주 잔고 같은 경우도 동사가 이제 원래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중심으로 하는데 수주 잔고가 1,200억이 2분기 말로 넘어갔고 전분기 대비해서도 82% 성장 나왔고요. 또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한 20% 정도 꾸준하게 나오고 있어서 아마 이런 첨가제 그 신규 사업까지도 만약에 그 마진 잘 붙게 된다 그러면은 이익률은 더 커질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최근 3년간 그 2,500억 정도, 3,500억 정도 좀 투자를 할 것으로 지금 그 보고 있는데 아마 이게 그 단순히 이제 이거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2027년까지가 이제 대략 그 7천억까지인가 그렇게 좀 투자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투자하게 되면 그만큼 매출이 늘어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아마 비용은 차입을 할 것 같습니다. 금융 차입을 할 것 같은데
그러면 향후에 2024년 이후부터는 실적 굉장히 급성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금권사 리포트가 없어서 추정 실적들은 없는데 일단 제 개인적으로 올해 한 2,400억 매출에 영업이익 480억 정도 봤고요. 여기에 그 영업이익 배수 대략 50배 정도, 아니 40배 정도 적용하게 되면은 일단 12만 4천 원 정도가 이제 1차 목표가고 그리고 분할 상장 당시에 대략 신고가가 21만 정도인데 동사가 이제 사상 최대 실적을 계속 갱신한다고 봤을 때는 거기를 넘어가는 게 정상이 아니겠느냐 봤을 때는 2차 목표가 20만 원 드리겠고요. 손절가 6만 원 드리겠습니다. 2차 목표가는 20만 원 얘기해 주셨습니다. 에코프로 HN 얘기해 주셨네요. 앞서 코너와 함께 또 종목이 겹쳤습니다. 이 종목 잘 가져야겠네요. 저희 프로그램 어깨가 무거워집니다. 자, 에코프로 HN의 시세 저희 계속 체크하겠고요. 시청자분이 하이비전 시스템 여쭤봐달라고 요청을 하셔서 한 줄 코멘트만 듣겠습니다. 8월 1일 종목으로 저희가 찾아보니까 나오고 있는데 거의 그 자리입니다. 코멘트 부탁드릴게요. 네, 그 밸류는 지금 싸니까요. 실적도 괜찮았고 2만 원짜리면은 뭐 그 락버튼 가격이라고 보시겠고요. 좀 2만 원 이탈했을 때 오히려 매수 관점이고 다만 이제 저게 이제 박스가 매물대가 있어가지고 이제 튈 때는 좀 매매를 좀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퍼 10배까지는 가도 무난하지 않나. 이제 자회사 프론티어 주가가 많이 빠지면서 주가 좀 못 간 측면이 있는데 네. 반등 나오면서 같이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시원하게 시장에 대한 또 2차 전지 섹터 그리고 공략주에 대한 전략까지 전해주셨습니다. 기억하고 참고하겠습니다. 오늘 이창환 부장님과 함께했네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